면접을 본 당일에 회사가 비상경영체제로 임원진이 직접 멀리 봐라, 인재다 라는 말로 인사팀을 오히려 설득해서 채용을 하게 된 저예요. 안녕하세요. 라이프 챌린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커리어 챌린지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는데 이직에 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고 채용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죠. 제가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면접을 본 당일에 회사가 비상경영 체제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전사적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걸 금지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도 했어요. 한 해에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경력직 인원이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제한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이후에 임원진이 직접 멀리 봐라, 인재다 라는 말로 인사팀을 오히려 설득해서 채용을 하게 된 저의 경력직 이직 팁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공개할게요. 오늘은 먼저 기회를 잡는 법과 이직을 대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기회 끌어당기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이 정말 간절했습니다. 이전 회사가 3교대를 근무를 했었는데 몇 년 넘어가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회사에 꽤나 애착이 있어서 본사 부서로 옮겨보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내정자가 있었던 거죠. 아예 면접에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스펙 나쁘지 않고 인사고과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소서 제출하게 하고 내부 채용인데 인적성까지 보게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회사의 마음 붙이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스스로 발전할 수 없다는 걸 체감한 그 시점부터 끝도 없는 우울에 시달렸습니다. 매일매일이 무기력했고 우울했어요. 정말. 그 우울함은 겪어본 분들만 아실 거예요.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가득한데 현실은 거의 쳇바퀴를 도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아마 이직을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느껴본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연봉이었어요. 제가 지금은 다주택자에 재테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예전에 제 월급을 집에 다 가져다 줘야 할 정도로 집이 어려워졌었어요. 제가 이번 달에 번 월급을 전부 집에 들이지 않으면 당장 엄마 아빠가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활이 안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 몸값을 올리는 게 너무 간절한 상황이었죠. 집도 도와주고 제 살 길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런 요인들이 저를 너무 절박하게 만들었고 이직을 결심한 이후로 회사 내부 사람을 제외한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이직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게 됩니다.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노래를 불렀어요. 친구들 만나기만 하면 요즘 이직하고 싶어 죽겠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제가 알려드릴 첫 번째 팁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기회를 끌어오게 됐어요. 멋진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네트워크를 활용하라입니다. 얼마 전에 책을 보다가 정말 격하게 공감할 만한 문구를 발견했어요. 기회는 그것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확률이 높다. 기회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는 게 더 보람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무리 원해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인 김수영 작가님은 예전에 로얄 더치쉘이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할 당시에 기존 부서에서 마케팅 부서로 너무 옮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고 싶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마케팅 부서에서 우연히 자리가 났고 그때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수영 작가님을 추천하면서 그토록 원했던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됐고 조직 내에서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공감이 됐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한테는 말도 안 되는 우연도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거를 혼자 담아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기회도 나를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직을 하고 싶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 같아요.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같은 팀원들한테 알리는 건 저는 정말 비추해요. 아무데나 이직하고 싶다고 막 말하고 다니면 괜히 실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팀 사람들 말고 가급적 동종업계의 지인들이나 친구들, 같은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면 같은 팀 말고 다른 부서에 좀 믿을 만한 친구들에게 원하는 걸 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력 이직은 생각보다 소개와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방법이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관심 있는 회사의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건데요. 솔직히 이직을 결심했다면 사실 마음속에 가고자 하는 회사 리스트가 몇 가지로 추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 회사들의 채용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자리가 안 날 것 같은 기업도 꽤나 수시 채용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일정 부분 헤드헌터한테 지급을 해야 해서 저는 스스로 알아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소개한 것처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과 이렇게 채용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맞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돼도 안 갈 회사는 지원하지도 말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력 채용은 여러모로 신입 공채 지원이랑은 차이가 많이 커요. 합격하고도 안 갈 기업이라면 굳이 연습 삼아 써보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직 준비를 회사 사람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진행을 했었는데 나중에 저 퇴사하겠습니다 라고 부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여쭤보니까 새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직할 회사에서 평판 조회를 했더라고요. 저 몰래. 특히나 동종업계라면은 저희 레벨이 아니라 이제 윗분들께서는 저희가 아는 것과 또 다른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저처럼 면접 후에 별도의 통보 없이 평판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연습 삼아 아무 데나 지원하는 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직을 한다는 건 한 발의 총알이 장전된 총으로 정확히 표적을 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기회를 괜히 남발하지 마시고 딱 갈 회사 그리고 딱 갈 그 직무가 딱 떴을 때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인드 세팅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간과하기 쉬운 이직에 대한 마인드 세팅인데요. 제가 사실 주변 지인들이 이직한 걸 너무 많이들 부러워하고 어떻게 했는지들 많이 물어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이직을 하고 싶다고 저를 불러내서 밥까지 사 먹이면서 얘기를 들으면 아, 회사 다니면서 하면 힘들지 않아? 혹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반응이 정말 80% 이상입니다. 이직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할 건 재직 중에 이직하는 건 원래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들이는 게 필수입니다. 원래 힘든 게 맞는데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뇌에서 자꾸 왜 힘들지? 평소보다 너무 많은 걸 하는데 좀 피곤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거든요. 이직을 결심했고 제대로 해보고자 한다면 출근해서 8시간, 9시간씩 일을 하고 나서도 또 다른 준비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마음에 새기고 시작하셨으면 해요. 그래야 이직에 성공할 때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인드 세팅은 스스로를 높게 평가해주자입니다. 이직할 때 이미 기존의 직장에 길들여져서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 업무 능력으로 뽑힐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보다 여러분은 더 능력 있고 더욱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업 지원에서 영업으로 넘어가지 말란 법 없고요. 영업에서 기획으로 넘어가지 말란 법 없어요. 그리고 기존 업계에서 전혀 새로운 업계로 넘어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어떻게 나의 역량을 포장해서 어떻게 어필할지만 생각하시고 스스로를 좀 더 높이 평가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 높은 취업의 벽도 넘었고 직장에서 적응도 잘했고 안주하지 않기 위해 이직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 영상을 켜신 거잖아요. 마음 먹고 실행하면 정말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팁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라 입니다. 왠지 이직을 준비하면 자격증도 더 따야 될 것 같고 뭔가 뽐낼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격증이라고는 딸랑 오픽 하나였어요. 경력직은 업계를 바꾸지 않는 한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직하려면 자격증이 더 필요하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직 준비를 시작도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기본적인 오픽, 토익, 토스 셋 중에 점수가 하나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당장 이직 준비를 시작하세요. 거창한 자격증이나 준비가 없어도 바로바로 실행에 옮기고 시도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실행에 옮긴다는 것도 별게 없어요. 자소서를 쓰는 단계가 실행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채용 공고에 들어가고 지인들에게 이직을 원한다는 걸 알리고
이거부터 이미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수월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직이 막막하신 분들, 이직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괄적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직 기회를 잡는 법, 그리고 그 이직을 대하는 마인드셋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자소서나 연봉 협상, 그리고 면접 이런 다양한 팁에 대해서 또 준비해 올 테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